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 해설 강의 17회 25번 문제입니다. 자, 배당 순서입니다. 배당 순서는 이때까지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배당 순서인데요. 가장 먼저 배당하는 게 경매 절차 비용이죠. 예, 경매 집행 비용, 송달비, 송달료 이런 게 가장 먼저 배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고요. 근데 그 필요비, 유익비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소위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 그리고 나면 최우선 면제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있을 것이고요. 물론 당해세가 있으면 당해세가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있고요. 일반 채권이 맨 마지막에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배당에 대해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도지사 승인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정보망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입니다. 의뢰인 상호간 X,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메인 서버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번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개업공개사는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서면에 의한 중개계약은 개업공개사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하는 게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겠죠. 2번 중개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업공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망에 거래 예정금액, 권리관계,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번에 보면은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요.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설비 상태, 입지 조건, 환경 조건, 권리 관계가 있는데 단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가 있는데 단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사항 공개해야 된다 X고요. 인적사항을 공개해버리면 개업공개사들이 직접 거래해버리면 중개보수 받기 힘들겠죠. 다른 개업공개사가 물건 빼돌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의뢰인의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중개 의뢰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5번 의뢰인은 개업공개사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중개사물의 중개를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여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킨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자, 다음은 28번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암기 프린터 11번에 매무, 수거, 관직, 상투, 시, 공시 10개가 있습니다. 금지 행위. 1번 의뢰인의 토지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토지를 직접 사들였다. 직접거래 금지행위네요. 의뢰인과 직접거래하면 안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의뢰인의 상가를 그의 요구에 맞추어 거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보수상한을 초과하여 미술품을 한정받았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안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업무상 알게 된 개발업자로부터 입수한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계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그 지역의 임야를 매도하도록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거짓되는 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이죠. 확정되지 않은 걸 말했다가 거짓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도 의뢰인이 급박한 사고로 인해 그의 위임을 받아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요건 일방대리입니다. 쌍방대리는 금지행위인데 일방 한쪽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5번 의뢰인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게 하는 행위 금지행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고요. 소속 공개사는 자격 정지할 수 있고 물론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았다는 말이 있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